암 종양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암은 좋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엉뚱한 윤입니다. 오늘 또 이상한 말 하러 왔구나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도 엉뚱한 소리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평평지구만 이야기하더니 이제 별걸 다 말하네 할 수도 있고 제목부터가 엽기네 하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저자 김국일 작가님의 구충제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인용하며 저의 생각을 함께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저 의학을 믿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생각할 것도 없이 나의 몸을 전문가라는 집단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건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의료과실 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한경 씨가 쓴 환자혁명을 보면 미국에서 하루 의료과실로 죽는 사람이 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4시간 내에 전보 여객기 2대가 추락하는 꼴입니다. 의료과실처럼 눈에 보이는 사고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지 못한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음모론자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오해하고 분노하는 반면 반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에겐 매우 고마운 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력질주로 달리기를 하면 숨이 차고 땀이 납니다. 이것은 병일까요? 증상일까요? 답은 1초도 안 걸립니다. 전력질주로 달리기를 한 증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암은 어떤 것입니까? 암이 병이 아니라면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이것을 왜 병이 아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몸에 해가 되는 독소들을 몸 안에서 돌아다니게 놔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대소변과 땀으로 내보내고 체내에 남아있는 독소는 보따리를 만들어 담아둡니다. 그것이 바로 종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란 종양이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종양이 없다면 독극물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없애려고 한 종양이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매우 고마운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암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좋을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치료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현대 의료가 자랑하는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부를 찢는 절제술, 독성이 강한 약물, 그리고 유익균도 죽이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치료법입니다. 암을 증상이 아닌 없애야 하는 원흉으로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아니면 병이 아닌지 알면서도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선 의사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를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독소 독극물들의 활보를 막기 위해 우리 몸 안에 종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독극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자 설계되어진 창조물입니다. 상처가 나면 스스로 아물고 감기에 걸려도 며칠 지나면 나아지고 고열이 나면 아픈 곳을 치료하고 있어서 열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스스로 몸을 파괴하는 설계가 아니라 스스로 살리고자 하는 설계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암으로 의심된다며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의사가 검침봉으로 종양을 찌르는 순간 보따리에 얌전히 갇혀있던 독극물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짜 암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양성 음성이라는 말도 떼어내보고 독극물이 없으면 음성이라고 하고 결국 아무 일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독극물이 있는 양성으로 나왔다면 그때는 진짜 보따리가 풀린 것입니다. 양성의 보따리, 독극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던 보따리가 의사의 검침봉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의사가 암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곤도 마코토 의사 선생님은 암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검침봉으로 찌르지만 않으면 유사암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 사람아, 그러면 종양덩어리를 달고 살라는 거냐 하며 땡깡 부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입니다. 우리 몸이 산성으로 갔을 때에만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알칼리 상태라면 암은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두고 위험한 기구들로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구충제의 배신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와 저의 생각을 담아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엉뚱한 놈 오빠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건강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검진을 갔다 오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프고 진짜 암이 발병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을 겁니다. 멀쩡했는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단지 우연일까요? 우리의 몸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암이라는 보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독극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확인하고자 건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극물이 온몸으로 퍼져 진짜 암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몸은 언제나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만 하려 했습니다.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먹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으며 몸이 보내는 경고등을 꺼버리는 데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경고등만 끄고 운전하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식의 접근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의학이 정말 우리를 위한다면 몸이 왜 이런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방사선, 항암제, 수술. 이 모두는 독성이 강하거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들입니다. 그 결과 암세포와 싸울 힘조차 없는 상태로 환자를 몰아넣습니다. 암은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 결과만을 없애겠다고 몸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요? 암세포조차도 결국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독소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없애는 대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정크푸드를 먹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면 그 몸은 언젠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종양입니다. 그 종양을 악의 근원이라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곤도 마코토 박사는 말했습니다. 암은 대부분 천천히 자란다. 건드리지만 않으면 평생 별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수술과 항암을 하지 않고도 수십 년을 건강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암은 오직 산성 환경에서만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야갈칼리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식, 충분한 수면, 바른 자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몸이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게 돕는다면 암은 자연히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연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 완전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암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당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